네,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if, elif, s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문을 실행했었죠. 예, if문이 참이면은 if 쪽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는 실행이 안 됐었고, elif에서 이제 elif 중에서는 조건이 참인 것도 하나가 선택이 돼서 그 부분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는 실행이 안 됐었죠. s 구문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부 다 거짓일 경우만 이제 s 구문이 실행돼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선택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었는데, 요거는 결국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가면 조건이 맞는 걸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코드의 실행 방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라는 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 실행했던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하고 싶은 거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서 실행을 하게끔 하려면 그럼 뭘 써야 되냐? 반복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고 싶을 경우 반복문을 사용한다. 그래서 반복문에는 파이썬은 이제 파일 구문하고 포인 구문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파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문은 파이썬에서 가장 간단한 반복 구문이고요. 생긴 건 굉장히 if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파일문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파일 다음에 뭐가 오냐면 조건식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는 이제 파일문의 범위를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들여쓰기가 이제 끝나면은 이 파일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일문이 요만큼이 되겠죠. 화일문으로 실행하는 문장이 1에서부터 n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조건식이 참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실행을 하고 참이면은 거짓이면은 여기를 이제 화일문 전체를 다 빠져나가서 그 다음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화일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조건식이 참인 동안은 여기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 라는 거. 파일이 이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참인 동안은 여기를 실행하는 게 파일문이다. 반복을 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바로 실습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양의 정수 n을 입력을 하면 1부터 n까지 그냥 숫자를 쭉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1부터 n까지 숫자를 출력하려면 결국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을 입력을 받아요. 양의 정수 입력. 이 부분은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입력받은 숫자를 정수로 바꾼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출력해야 되냐면 1부터 n까지 출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입력받은 n은 일단은 어떤 n까지 출력해야 된다는 이제 고정된 숫자니까 일단은 i라는 변수를 하나 더 넣어서 1부터 여기까지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i를 바꿔가면서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i가 1이고 예를 들어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n이 예를 들어 5가 입력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5가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5가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i는 지금 현재 1이고요. 자, 1은 5보다 작거나 같죠? 3이죠. 3이니까 print i 현재 1이에요. 1. 여기서 1이 출력이 돼요. 이 첫 번째 루프에서 1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자, 요 구문은 뭐였죠? 플러스에다가 는이 있는 형태의 이제 이런 연산자는 요거랑 같다고 했어요. i는 i 더하기 1. 즉 i가 지금 현재 1인데 거기다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2가 되고 그 2를 다시 i에다 넣는 요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i가 하나가 여기 있는 수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일로 와요. 요 블럭, 즉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문장이 끝났으니까 문장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어디로 오냐면 요 조건식을 보게 돼요. 자, 이번에 봤더니 이제 i가 2가 됐어요. 2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제 i가 2인 상태에서 출력을 하니까 2가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를 하면 여기서 다시 i를 뭘로 바꿔줘요? 이제 하나 증가시키니까 3이 되게 되겠죠? 자, 이번엔 3. 다시 위로 올라왔죠? 3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i가 3인 상태로 출력을 하니까 3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뭘로 바뀌냐? 4로 바뀌죠? 자, 4하고 5를 비교해 보니까 조건이 맞죠? 그래서 print i 4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뭘로 바뀌죠? 하나 더 증가해서 5로 바뀌게 되겠죠. 5. 자, 5로 바뀌게 되고 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이번에 또 그래서 여기서 i를 출력하니까 5가 출력이 되고 이번에 i가 뭘로 바뀌냐면 6으로 바뀌어요. 6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죠. 크죠. 그래서 이제는 이 화일 루프는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요. 거짓이니까 화일 루프의 범위가 이 들어쓰기가 된 범위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을 이제 파일문을 빠져나가서 다음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될 코드가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는 1, 2, 3, 4, 5가 출력이 되게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입력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1에서부터 n까지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보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니고요. 음수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끝나요. 예를 들어 이제 마이너스 5를 입력을 해봤다고 해보죠. 마이너스 5를 입력하게 되면은 어떤 i는 1부터 시작이잖아요. 1은 항상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거짓이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음수를 입력하면 잘못된 입력이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따가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문 같은 거 이제 뭐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요런 형태 음수일 경우 뭔가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sys라는 모듈에 시스템에 이제 시스템을 줄여서 이제 sys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모듈 안에 이렇게 exe라는 이제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하면은 프로그램이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n이 음수이면은 여기에 호출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1부터 어디까지 출력하면 되죠? n까지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랑 코드가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 두 개의 예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고요. 이번 강의에서 이 전체 강의에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음수를 잘못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조건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부분을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검색할 때 파이썬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첫 부분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종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검색이 쉽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 이런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해결을 해라. 자, 그 다음에 포인 구문을 한번 볼게요. 포인은 사실 파이썬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파일 구문보다는 포인 구문을 더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인 구문은 그럼 뭐냐? 다음과 같이 이제 리스트들의 요소들이 이렇게 애플, 오렌지, 그래프,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이걸 하나씩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파일 구문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인덱스를 0으로 잡고요. 이 인덱스가 이 길이가 뭐죠? 이 폴트의 길이가 과일 목록이 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4개가 있으니까 4가 될 거예요. 0부터 시작을 해요. 0. 4보다 작거나 작죠? 그래서 프린트 하는데 여기에 있는 오프셋 인덱스 0번째가 애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이 출력이 되고 하나 증가시키고 1 되면서 오렌지 출력되고 2 되면서 즉 그래프 출력되고 3 되면서 파인애플 출력되고 4가 되면서 이제 3까지 가고 4까지 가는데 4면은 4보다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죠. 자,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0번째부터 4번 이제 1, 0,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i값이 증가되면서 여기 그 위치에 있는 그 오프셋에 있는 것을 출력하게끔 이제 짠 거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짜기보다는요, 이런 방식으로 짜기보다는 뭘 이용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포인 구문을 이용해요. 포인 구문을 붙여서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 프루츠에 있는 부분에 여기 4개의 요소가 있잖아요. 애플, 오렌지, 웨프,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하나를 가져와요. 처음에 애플을 가져오고, 그걸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 가져왔으면, 그 다음 이제 반복에서는 그 다음 걸 가져와요. 이제 오렌지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반복에서 이제 그래프가 오고, 그 다음 반복에서 파인애플이 오게 돼요. 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내는데, 이제 다 꺼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 여기 있는 반복을 종료하게 되죠. 역시 여기 들여쓰기 조심하고요. 자, 그래서 포인 구문의 구조를 보면은, 포인 구문은 여기에는 순회 가능한 객체,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들, 모든 어떤 자료들이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파이썬에 있는 어떤 순회 가능한 객체 중에서 객체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능한 객체만 해당되냐? 순회가 가능한 객체. 대표적으로는 시퀀스 타입이 순회가 가능해요. 순서대로 뭔가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객체를 순회 가능한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 순회 가능한 객체에서부터 처음에 하나씩,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이렇게 꺼내오면서 이 아이템에다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 문장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공백 항상 조심하고요. 순회 가능한 객체에서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문장 이랬을 때까지 실행하면 더 이상 가져올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는 게 포인 구문이에요. 자, 포인 이제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의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요거 말고 이렇게 말고 아까 짰던 코드들이 있는데 좀 정리하고요. 자, 파이썬 아이들을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을 찾아서 파이썬의 항목 중에 요게 있죠.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순서대로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D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D가 없죠? 그거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D, 요거 D, 요거 같은 거 쓸 거예요. 같은 거. 요거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D를 먼저 네, 좀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제 D에다가 저렇게 D는 이제 전원 형태의 사전이고요. 자, 이제 for k in D. 자, D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for 구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하고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뒤에서 하나씩 가져오는데 뭘 하나씩 가져오느냐? 키 값을 기본으로 가져와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키 값을 순회를 하기 때문에 프린트 키를 하게 되면 K를 하게 되면 이렇게
키값들만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딕셔너리 구조에서 이거는 키값만 가져오는 함수가 메서드가 있었죠. 이 키스라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값만 다 이제 순회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포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출력하겠다면 뒷점.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이는 뒷점 자꾸 오타가 있네요. 보이는 뒷점 밸류스 세미콜론. 아까 세미콜론 안 치고 오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세미콜론 안 치고 오류가 났어요. 자, 프린트 보이 하면 이번에는 사과 오렌지 포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값들만 출력이 됐죠. 이제 키하고 값을 동시에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for item in d.items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이 아이템을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튜플 형태로 키값 이렇게 순서대로 엮여 있는 튜플 형태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뭐를 하느냐 언팩을 하는 거죠. 그죠? 언패킹을 하면은 for k, v in d.items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이템즈에서 얘네들을 각각 순서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튜플 언패킹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데 이 아이템즈의 결과가 얘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거 하나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얘가 튜플에 이렇게 해서 값을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순서대로 K에는 애플 들어가고 V에는 사과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거든요.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K하고 K, V로 했으니까 제일 처음인 애플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사과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프린트를 해보면요. K하고 V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애플, 사과, 오렌지, 그래프, 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얘들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딕셔너리만 가지고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하고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집은 여러 개의 시퀀스들을 병합해서 순회 가능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합쳐버린다는 얘기죠. 내 가장 짧은 시퀀스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는 홍길동, 임꺽정, 유관순 총 3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된 리스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가 19, 30, 25, 100 이렇게 가지고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젠더 성별은 이렇게 남, 여 이렇게 해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시퀀스를 기준으로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치느냐? 지금 일단은 가장 짧은 건데 두 개가 있죠? 길이가 짧은 거. 요소가 3개 있는 네임스하고요. 젠더스가 같이 동일하게 3개로 제일 짧아요. 그러면 이제 병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요소인 홍길동, 그 다음에 19살 남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합치게 되죠. 홍길동,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튜플로 만들게 되고요.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가져오면은 이제 이름이 뭐냐면 임꺽정. 그 다음에 30 남.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유관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세 번째 거끼리 모는 거예요. 이렇게 25 요렇게 이제 묶여있는 세 개의 요소가 각각 묶여있는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리스트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이런 형태로 묶여있는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이제 이런 시퀀스를 생성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는 안 다룰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소는 이렇게, 세 번째 요소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이름은 이제 요거 각각 순서대로 홍길동, 식구, 남이 각각 이름, 나이, 성별로 각각 이제 나뉘어져서 들어가겠죠. 튜플 언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름, 네, 이름, 여기 있는 네임,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 에이지를 출력하고 있죠. 나이는 19살, 이렇게. 그 다음에 젠더는 남. 그래서 성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집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하나 이상의 이제 여러 시퀀스들을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합쳤을 때 길이가 다 다를 경우 길이가 제일 짧은 어떤 시퀀스를 기준으로 이제 합쳐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인지는 크게 3개의 인수를 받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생략 가능하고요. 세 번째 인수도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있는 이런 부분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다만 이제 중간에 있는 스탑은 생략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레인지는 슬라이스 전에 본 적 있죠. 우리가 슬라이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대괄호 안에서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단위로 표현을 했었는데 제일 앞에가 스타트, 어디에서부터 엔드 바로 직전까지 스텝 몇 개를 밟으면서 이제 인덱싱 오프셋을 이제 이동을 하면서 출력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레인지도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번호예요. 예를 들면 1로 했다. 스타트를 1에서부터 스탑을 만약에 11로 했다면 11보다 작은 수까지예요. 그러면 1에서부터 10일 전까지 스텝은 예를 들어 1로 했다면은 자 1부터 시작해서 스텝이 1이니까 1 다음에 뭐가 되죠? 2죠. 그 다음에 3 쭉쭉쭉쭉 가서 9 10 자, 10인데 1을 증가시키면 11이잖아요. 11은 이제 얘랑 같은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얘보다 작은 것까지만 이제 출력이 돼서 생성이 돼서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라는 거는 1에서부터 10까지 수를 만들어주는 즉 순회 가능한 어떤 객체를 생성해주는 녀석이에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를 순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제너레이터가 를 알려면 이제 나중에 함수에서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을 다룰 건데 거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할 거고요. 우선은 일단 1부터 10까지 만들어주는 객체다. 그래서 그걸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씩 이제 줄 수 있는 객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도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생략하게 되면 뭐가 기본값이냐? 스타트는 0이 기본값이고요. 스텝은 1이 기본이에요. 생략했을 때. 그럼 요거는 그러면 뭐만 넣어주거나 마찬가지면 생략할 수 없는 게 스탑이니까 스탑 위치 10을 스탑에다 10을 넣어주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그러면 요거 스탑에 있는 수 전까지였잖아요. 바로. 그리고 얘 생략했으니까 0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한 칸씩 이제 스텝이 1이 기본값이니까 0, 1, 2, 3 해서 쭉 가서 8, 9, 10은 얘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순회 가능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1, 11 하게 되면은 얘는 스타트가 0이 아니라 이제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해서 좀 전에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10까지 순회 가능한 객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이 2예요. 1에서 11까지는 똑같은데 2니까 1에서 그 다음에 스텝을 두 칸 밟으면은 2가 건너뛰고 3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홀수만 이렇게 그 홀수만 순회 가능한 그 객체를 생성해내게 되겠죠. 그래서 11 이제 9 다음에는 11인데 스텝이 2라서 11인데 11은 얘부터 작을 때까지니까 11이 안 되죠. 그래서 9까지만 순회 가능하도록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컨티뉴 부분을 볼게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됐을 때 반복문 안에서 반복이 중단되고 이제 해당 반복문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화일 구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조건식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문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로 이렇게 반복문이 쭉 이렇게 이제 반복할 수 있는 형태가 여기가 이제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브레이크문을 만났어요. 여기서 문을 만나가지고 이게 브레이크문이 딱 실행이 되게 되면은 그냥 이 반복문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반복문 밖에 있는 문장들이 이제 쭉 실행이 되는 거죠. 반복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만난 이후부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컨티뉴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컨티뉴는 여기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컨티뉴였다고 볼게요. 여기가 이제 컨티뉴예요. 컨티뉴. 컨티뉴의 경우는 컨티뉴가 실행이 되면 쭉 가서 이 컨티뉴를 만나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갔었는데 컨티뉴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요 이제 반복문에서 아직 남아있잖아요. 반복해야 될 문장들이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수행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조건식을 비교해보고 또 조건식이 맞으면 여기까지 반복을 하고 또 컨티뉴를 또 실행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요. 즉 여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넣진 않아요. 보통 이제 조건문을 달아가지고 특정 조건일 때만 컨티뉴를 하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하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이제 조건문 안에서 바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브레이크 문이나 컨티뉴 문이 나오게끔 짜는 경우는 별로 없죠. 반복문에서 그러면 else 구문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 새로 쓰면 파일 구문이든 포 구문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조건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막 이제 반복문이 쭉 있고요. 여기다 이제 쌍으로 else 우리가 else는 원래 if문하고 쌍을 이뤘었는데 이렇게 반복문하고도 쌍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else 구문 안에서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요. 얘는 별거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 구문이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다 하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 되고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라는 구문이 얘가 나타나지 않거나 한 번도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아예 안 됐다 하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좀 닫고 다시 실행하죠. 자, 브레이크 구문 예를 들어 화일 구문이 있어요. 화일 구문을 쓰려면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i는 뭐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while true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true 값은 항상 true잖아요. 그래서 무한 루프를 두게 돼요. 무한 반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일단은 프린트 i를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는 1을 했어요. 일씩 감소를 시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i가 뭐보다 작냐 하면은 작거나 같다 하면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보면은 i가 처음에 1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true니까 참이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10이 출력이 되고 i가 9로 되죠. 9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이 if문은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일로 와서 이제 i는 9인 상태에서 출력이 되고 i가 또 감소해서 8인 상태에서 이제 출력되고 그 다음에 7이 됐죠? 7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요거는 실행이 안 되고요. 여기는 다시 여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7, 6, 5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5까지 올 거예요. 5가 되면은 5까지도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죠, 이번에는. 그래서 5는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면서 브레이크 만나자마자 반복문 탈출하죠. 그래서 6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컨티뉴 모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는 다시 이제 10이고요. while 이번에는 i가 0보다 큰 동안 계속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if 만약에 i가 모듈러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는 continue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i를 출력하고 i 마이너스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i가 처음에 10이었어요. 그죠? 10은 0보다 크죠? 크면은 10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은 아니죠. 그죠? 1이 아니니까 요 if문 안에는 실행이 안 돼요. 여기가 거짓이니까. 그래서 10을 출력하고 프린트하고 i를 하나 더 감소시켰어요. 아직 0보다 크잖아요. 근데 9는 i가 이제 9가 됐는데 9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럼 컨티뉴가 실행되죠. 컨티뉴가 실행될 땐 요 밑에는 실행 안 되고 바로 어디로 갔냐 하면 조건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으로 가고 i가 변하지가 않네요. 이 상황에서는. 잠깐 멈추고 컨트롤 C 누르면 멈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코드 작성하면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이제 i 마이너스는 1 if i 모듈런 2가 1이면 continue 그 다음에 print i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i가 원래 10이었는데 9 그럼 continue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제 8이 되겠죠? 8은 1로 나온 나머지가 2로 나온 나머지가 1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해주고 8을 프린트 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아직은 i가 0보다 커요. 그 다음 7이 되겠죠? 7은 조건에 맞으니까 컨티뉴에서 여기 프린트가 실행 안 되고 컨티뉴에서 여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8, 그 다음에 홀수는 그냥 컨티뉴 해버리고 프린트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8, 6,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0까지 실행이 되는 그런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되겠죠. 이제 0이 되면서 여기서 0이 되면서 0이 출력이 되고 0은 0보다 크냐 하고 묻는데 그게 이제 거짓이 되면서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0까지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이제 else 구문도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의 else 구문. while 다시 i는 10 이렇게 하고요. while i는 0보다 큰 동안 if i 마이너스는 1씩 계속 감소해 가면서 if 만약에 i가 100보다 크다 하면 브레이크를 걸게요.
근데 100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될 수가 없죠. 프린트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S 구문을 넣었어야 했는데 안 넣고 있어요. 화일 1은 i는 10부터 10 화일 i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i 마이너스 요 결과가 나온 건 이해하시죠? 브레이크 문이 한 번도 안 걸리니까 i가 계속 하나씩 감소시킨 거 출력해서 9에서부터 0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일씩 감소시키고 if i가 100 브레이크 걸었고요. 아까 프린트 i 이렇게 한 상태에서 else 지금 뭐 이제 들여쓰기 맞춰줘야 되는데 요 앞에 요것 때문에 들여쓰기가 있는 이쪽까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else 한 다음에 프린트 브레이크 구문 실행 안돼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해보면 자, 브레이크가 한 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else 구문에서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안됨이라고 떴어요. 자,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브레이크가 실행되게끔 해볼게요. i는 10 똑같이 놓고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i 마이너스는 1 if i가 만약에 10 이제 1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만약에 5 이하가 됐을 때 5 이하가 i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5 이하가 됐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i 하게 되고 그 다음에 else 프린트 브레이크 똑같이 브레이크 구문 실행 안돼 똑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i가 10부터 이제 1씩 감소하면서 가는데 5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 실행을 멈춰버릴 거예요. 화일 구문에 실행을 멈추면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해보면 이렇게 지금 S 구문 쪽이 실행이 안 됐죠.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S 구문은 그냥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안 됐을 때 실행이 되는 즉 브레이크 구문이 실행이 된지 안 된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컨티뉴 실습을 한번 보면요. 브레이크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을 받아요. 이를 대문자로 바꿔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Q가 입력될 때까지는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언제까지냐? Q가 입력될 때까지. 그 외에는 계속 실행해야 되니까 while loop를 true로 돌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항상 true니까 얘가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S input 입력 받아요. 문자를 입력 받아요. 자,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는데 그 문자가 Q다 하면은 뭐가 돼요? 브레이크에서 이 화일문은 빠져나가죠. 무조건 화일문을 중지해서 브레이크문이 실행되면 즉 S가 Q랑 같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실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 되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진행하겠죠. 자, S.upper는 뭐냐? 여기 이 S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면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 뉴 해서 자, 무한 반복 s input 입력 그 다음에 if s가 q인 경우는 브레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s.upper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 자, 저장해서 아까 그 파일이랑 똑같이 그냥 해버릴게요. 한 다음에 실행.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일가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밑에 보이죠? 실행한 결과. 그리고 일로
이렇게 다 대문자로 바뀌어 출력이 하죠. 계속해요.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Q가 입력이 되는 그 순간까지. Q 입력되면서 끝났죠. 그죠? Q가 같을 때 브레이크거든요. 자, 컨티뉴에제. 컨티뉴에제에서 1에서부터 10 사이에 짝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2에서부터 100일까지 하면은 짝수만 출력할 거니까 2에서부터 100일까지 두 칸씩 가게 되면은 2, 4, 뭐 6, 8,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텐데 컨티뉴를 사용해서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컨티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금을 또 가지 쓸게요. N, range 2에서부터 짝수만 출력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100 사이의 수. 이렇게 하면 이제 스텝이 뭐가 되죠? 1씩 증가하죠? 그래서 if 만약에 n이 모듈러 이 짝수만 출력해야 되니까 이게 짝수가 아니면 1인 거잖아. 1이면 continue.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원래 위로 올려버리고요. print n.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뭐가 되냐면 짝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돼요. 저장하고 실행. 자, 이러면 짝수만 지금 출력되고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컨티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인지에서 스텝을 2 걸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양의 정수 n을 입력받아서 n의 약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힌트는 약수를 이제 n의 약수를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1부터 n까지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썼잖아요. 그 출력을 전부 다 1부터 n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일 때만 출력하면 되냐면 n의 약수, 즉 1에서부터 n까지 쭉 증가를 시키면서 그 증가시키는 수를 i라고 했을 때 n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i가 이제 n의 약수가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양의 정수로 12로 입력을 했는데 i가 만약에 3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i가 1부터 어디까지 증가할 거냐면 12까지 증가할 거예요. 쭉 해서 12까지 증가할 건데 자, 1은 11을 1로 나눈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래서 1은 12의 약수 맞고요. 2도 11을 2로 나누면은 0과 같으니까 이거 약수 맞죠. 3도 마찬가지예요. 4도 마찬가지고 근데 5가 들어왔어요. 이제 1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n의 약수가 아니겠죠. 5 같은 경우는. 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n의 약수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요. 1에서 100까지 사이의 임의의 수를 생성. 랜덤이라는 모듈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임의의 수는 랜덤을 임포트해서 random.rand int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잖아. 1, 100 이렇게 하면 1에서 100 사이의 수가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됐으면은 1에서 100 사이의 수 중에 아무거나 생성이 됐으면은 사용자가 이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생성된 수가 77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처음에 플레이어가 40을 입력을 하면 77은 40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수입니다. 지금 입력한 이 40이라는 수보다 더 큰 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야. 77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다고 하니까 90을 입력했죠. 90을 입력하면 이제 77이 90보다는 작죠? 그래서 더 작은 수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수의 범위는 4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은 수니까 이 사이에서 뭐 고르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고르다 보면은 뭐 크면 크다고 하고 작으면 작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범위를 점점 좁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77을 입력하면 맞췄습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되도록이면 짜보고요. 이제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양의 정수 n을 입력을 받아 n의 약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쓸 거예요. sys라는 모듈을 인풋해서 만약에 양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 입력한 숫자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잘못된 수라고 하고서 이제 sysexit에서 프로그램을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n부터
1부터 이제 약수는 이제 n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n 하면 n 전까지만 되니까 n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까지 해서 이제 수를 하나씩 가져와요. 그럼 처음에 1이 오고 그 다음 2가 오고 3이 오죠. 그럼 n 입력받은 수 n 여기서부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 n 하고 i를 1부터 n까지 증가시키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제 그 프린트하면 약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어,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에서부터 100 사이의 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랜덤을 해가지고 landint라는 함수를 써서 1에서부터 100 사이의 수를 여기 만들어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n에는 1에서 100 사이의 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돌리는데 언제까지 무한 루프를 돌리느냐? 언제 게임이 끝나죠? 여기 있는 숫자하고 이제 숫자를 맞췄을 때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부터 수를 하나 입력을 받아요. 무한 루프 안에서. 자, 그러면은 뭐 사용자가 뭐 이제 10을 입력할 수도 있고 뭘 입력하겠죠. 입력했을 때 지금 입력받은 수가 요 수보다 만약에 요 수가 더 커요. 그럼 더 큰 수라고 알려주고요. 만약에 i보다 요 수가 더 작아요. 지금 입력받은 i라는 수보다. 그럼 더 작은 수라고 알려주고 그 외에는 뭐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같은 거죠. 그래서 맞췄다라고 이제 요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파일문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되죠? 파일문이 끝나죠. 그러면서 끝나면서 이게 실행이 되겠죠. 맞췄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소스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반복문은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화일 구문과 포인 구문이 있다고 했었고요. 화일 구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은 계속 화일 구문 안에 있는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을 했었어요. 자, 포인 구문은 순회 가능한 객체에서 요소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구문 안의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여 더 이상 가져올 요소가 없을 때 반복을 끝내고요. 집 함수는 2개 이상의 순회 가능한 객체를 투플로 병합한 순회 가능한 객체를 생성했었죠. 그래서 레인지 함수는 또 특정 범위의 숫자를 순회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했고요. 브레이크 구문은 반복문의 실행을 중지하는 구문이고, 컨티뉴는 다음 반복을 건너뛰고 이제 다시 반복문의 처음으로 가게끔 하는 구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 마치고요. 마지막 파트 3, 컴프리hen션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